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입국 3년 차가 되어오고요. 지금 현재 NK지신연대에 있는 담임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널리 알려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30여 년을 살아오면서도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 이후 인권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참으로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권유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른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떠들고 있어 알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도 역시 1940제가 알기로는 또 북한에서 대학을 마치면서 공부하기로는 1945년 이후 해방을 맞은 이후로부터 산업국유화 또는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재산 있는 사람은 공장과 땅을 무상몰수 당하면서 거기에 반항하는 자는 숙청하면서 비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50년대 전쟁 이후 반당 반혁명 종파분단 숙청으로 하여 또 비바람이 불어서 공포로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일세상체계와 유일지도체계라는 이런 틀에 전 국민을 얽매어놓고 기계와 같은 생활을 시켰고, 저도 또 역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북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거쳐봤습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자유권 항목으로 다칭되는 개인 및 존엄성 존중 분야에서 최악의 국가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자유권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권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유권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탈북자분들도 계시는데 자유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하면서 함께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읊어보면서 단 어느 한 종목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유권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불법적인 생명의 박탈과 실종, 고문, 그리고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처벌이 비일비재하며 사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인 체포, 구금 혹은 추방,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추방도 다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권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공개처용과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공개처용은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유력한 선전수단으로 거의 매해다시피 진행되고 있으며, 전 지역과 설치된 정치범 수용소와 교도소들은 북한 주민들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생지옥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화소마다 달마다 몇십 명씩 굶어 죽고 있고, 몇십 명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굶어 죽고 있으며,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화국에서 자체 검열과 식량 지원도 하고 있지만 전혀 이것이 보장되지 않아서 교화소 여기서 말하면 교도소에서는 교화생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화생들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화소 내 자체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 가고 오는 길에 부업 밭의 야채를 한 입도 먹었다고 해서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요. 그러한 것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너무나도 예사롭지 않은 일로 들어왔고, 그 죽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난, 저도 겪어왔지만, 시체가 쌓여가는 90년대를 저도 겪어왔지만 식량난에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범죄자가 그러다 보니까 줄임배를 차기 위해서
도둑질과 뭐 국경을 넘나들고 이런 죄아닌 죄로 범죄자들이 교화소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아프지만 고문을 당하고 탈북하여 와서 여기 와서 수기를 쓰신 분이 글을 옮겨왔습니다. 40여일간이 보육부 감방에서 나는 비둘기 조용 등 각종 고문에 시달려야 하고 새벽이 영하 20도 오르내리는 날씨에 손목에는 쇠고랑을 차고 겉옷을 입고 모토에 실린 채 짐승처럼 끌려다녀야 했다. 나와 관계되는 인물들을 색출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꿈속에서도 악몽을 꾼다. 이것은 이분이 한 분이 쓴 수기가 아닙니다. 모든 여기에 지금 탈북하여 오신 모든 탈북자분들이 가슴속에 다 이런 피 맺힌 사연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국제적으로도 지금 문제시되고 있고 또 북한 주민으로서 가장 공포에 떨었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 유리를 표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폭력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함경남도 요도, 한경북도 회령, 평안도 개천 등지에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단 수용소에 수감되면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도 일체에 박탈당하며 생산력을 제공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소는 수용자들이 죄상에 따라 완전 통제구역하고요. 혁명화 구역으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완전 통제구역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해로 도주하려다 잡히거나 정치적 요소를 일으킨 분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예 짐승과 같은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어서 동물과 같은 천대를 받으면서 기계와 같이 노동력을, 생산력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혁명화 구역은 그나마도 조금 3년 내지 10년여간의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조금 생활할 수 있다고 확정되면 나가는 통제구역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연좌제와요 인간이와의 처우를 받아야 하는 북한 정치법 수용소의 존재는 자유권 침해 가장 극심한 사례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금 국제고문 방지협약에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문은 북한 형법에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관행이 강범하게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여성들은 교화소 내에서 출산이 금지되고 강제 유산시키는 만행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글로 적은 거다. 제가 직접 친구분들이 그런 감행을 당하고 나온 것도 봤고요. 중국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혹시 임신되어 오면 강제로 유산시키고 그것도 병원에 데려가 약을 줄 수가 없어서 몽둥이로 때려서 유산시키는 그런 참상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참말로 치가 달립니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해외 영은 물론 국내 이동에 관한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북한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자들이 방문했을 때도 감시용과 동행하면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제약되고 있으며 아직도 인터넷상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와 함께 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저하된 북한의 사회권 실태도 심각합니다. 식량난과 우려난으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기 삶이 터전에서 연명하기조차 어려워서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가슴 아픈 글 한 자를 옮겨왔습니다. 1995년 겨울 아빠와 엄마, 남동생이 차례로 죽었다. 간조차 없이 서달구지에 실려가는 아빠와 엄마, 남동생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기력이 없어 울지도 못했다. 바로 옆집에 살던 가족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온 집 식구들이 다 죽었다. 이것은 굴러 적어낸 탈북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90년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자고 깨면 옆집이 살아있고 문이 열리면 살아있는가 이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국내 입법이 부족과 정치 행정기구의 산업분의 결정 지기에 사실상 남녀 불평등이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건 다 아시고요.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 배치 제도이며 근로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광범위한 제한로 인해 여성 아동 노인이 다른 집단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이 높고요. 빈곤 관련 질병 사망 발생률과 영아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들이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3대를 멈추지 않은 공개 처형의 공포로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 불구자로 이런 공포로 하여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 불구자로 되어가고 있으며 제가 보건대는 멸망기를 지금 현재 북한은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도 들었지만 지난 3월 강원도 원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80여 명의 사람들 기관총으로 학살했다는 공개 처형했다는 비통한 소식도 들었는데 과연 저 지옥 땅에 언제면 불쌍한 우리 백성을 구원해줄 길이 열리겠는지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단체들이 북한 독재정권이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폭로하고 개선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하여 하루빨리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독재정권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그 피 어린 길을 겪어왔고 또 그 현실에 우리가 살아봤고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독재 정치 인권유린 진상에 대하여 만천하에 까발리고 국제적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 얻어내야 하며 인권 옹호 투쟁의 대회에 뛰어들어 한 몫을 내게 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